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GTF의 지존으로 만들어드릴 켈리의 GTF 존에 잘 오셨어요. 오늘은 수업에 앞서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마도 원하시는 점수대가 되게 다양하시죠. 뭐 여러 가지 직업군에 따라서 나는 뭐 회계사가 꿈이다, 나는 공무원 할 거다, 혹은 나는 부사관을 할 거다.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다양한 점수대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32점이 목표이신 분들, 45점이 목표이신 분들, 내지는 65점이 목표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GTF에서요, 공부 학습 전략에 있어서 32점이 목표다, 혹은 나는 45점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GTF 문법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 이유는 조금만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나는 65점 이상 맞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법은 일단 깔고 가셔야 되고요. 독해랑 청취를 건드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정적인 65점 확보는 어려워요. 그럼 딱 봤을 때 어찌됐던 간에 내가 32점을 맞든 45점을 맞든 65점을 맞든 나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문법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단어 암기 좀 해서 해석이 좀 되는 재미있는 독해 문제가 난 좋습니다. 근데 왜 굳이 문법을 해야 됩니까? 왜 GTF는 문법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GTF 하면 문법이 쉽다 하는데 도대체 나는 그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파트가 정형화되었다. 즉,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문법 교재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안 했더라도 맨투맨 뭐 성문법 너무 옛날 사람인 게 티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성문법 뭐 문법책 이런 맨투맨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뭐 1강에 뭐부터 막 저까지 특수구문까지 수많은 문법적 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GTF 너무 감사한 시험이야. 야, 나는 여기서만 출제할 거야. 시제에서만 낼게. 가정법에서만 낼게. 혹은 나 조동사에서만 낼게. 이거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방대한 그 책에서 일부만 쏙쏙 뽑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두 번째, 근데 좀 더 감사한 게 있어. 자주 나오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정법, 예를 들어서 가정법이 나온다고 GTF가 정해줬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런 스타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시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공부하면 되겠지. 세 번째, 정답의 우선순위가 있어.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가령 제가 이렇게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딱 겁먹지 마세요. 노베들. 이거 또, 저 뭐야. 나 모르는데 괜찮아. 지금은 There is a girl. 소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소녀냐면 예쁜 소녀인 것 같아. 누구 쓸 거야? 라고 해서 GTF 문제의 유형을 제가 진짜 되게 쉽게 만들어서 변형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몰라도 되지만 내가 영어 공부 좀 했어. GTF 뭐 그거 강의 꼭 들어야 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봤어. ABC를 봤는데 야,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선행사 똑똑한 학생이에요. 자,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 못 써. 그리고 where도 못 써. 그래서 우리는 A번과 C번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어. 왜? 사람이 선행사일 때는 우리는 who를 쓴다 라는 관계대명사의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대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A도 맞고 뭐도 맞는 거야. C도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험생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답이 두 개야? 그럴 순 없어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예요. 자, 정답 뭘까요? A번이에요. 보세요. 후도 되고요. 대도 돼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 만약에 둘 다 된다. 선제 두 개 다 있잖아. GTF에서는 후를 써야 돼.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GTF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거야. 왜? 나오는 파트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가령 이거 안 나오는데 왜 공부를 하십니까?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답이 정해져 있다면 그 스타일이 뭔지 알아야 될 겁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세 번째,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GTF가 좋아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GTF를 무조건 강의를 들으셔야지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딱 하면 제가 이거 나옵니다. 이 스타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게 둘 다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강의를 막 들으라고 하는데 왜 들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저도 강사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꼭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제가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영어 공부에 전 초점을 절대 두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에 무조건 초점을 둡니다. 연구를 하잖아요. 제가 뭐 수업을 준비하고 교환을 만들고 막 할 때 연구를 할 때 오늘 어떤 지식을 전달할까? 어떤 예문을 더 풍성하게 들어드릴까? 저 이런 거 연구를 하지 않아요. GTF 준비할 때 어떤 걸 연구하냐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게으른 수험생들이 빨리 암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게으른 수험생들이 복습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줄까? 저 이걸 연구해요, 사실은. 네. GTF 시험 특성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 GTF 하는 목적은 어떤 직업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합격에 무조건 저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을 위한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요, 노베드를 위한 단계별 학습을 해요. 제가 문법을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우리 수험생들요 똑똑해요. 제가 이거 알려드리잖아요. 막 다 알아요. 근데 이해를 못해. 아는데. 그래서 저는 노베드를 위해서 단계별 학습을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단계별 학습? 쟤 무슨 얘기하는 거니? 라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 GTF에서 이런 걸 배워요. 여러분들아, 왼절이 과거 시제잖아요. 그런데 주절이 동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요, 과거 진행 시제를 쓰셔야 돼요. 이게 바로 GTF에서 가르쳐주는 바로 문법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아하 그렇구나. 근데 이해를 못해. 왜? 절이 뭔지 몰라. 그리고 과거 시제가 뭔지 몰라. 그리고 주절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과거 진행 시제는 도대체 뭐야? 진행이니까 ing 쓰는 거지? 이게 맞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게 뭔지 잘 못 찾아. 이거는 듣는데 필기는 막 예쁘게 해놓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게 시제에서 나오는 건데 시제편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최소 지식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아, 과거 시제라는 말을 제가 쓰면요, 동사에 ed를 붙는 거예요. 가령 love에 ed를 붙였죠. 이게 과거예요. 사랑했었다. 그 다음 절은요, 여러분들아, 주어랑 동사가 나오는 걸 저희가 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아, 주절이 뭔지도 알아야 돼. 꼭 있어야 하는 절을 저희가 주절이라고 해요. 가령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럼 얘도 절이지. 선생님, 주어 동사 나왔어요. 얘도 절이죠. 그러면 1번 절, 2번 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꼭 있어야 되는 절은 뭐죠? 1번 문법상 없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가 주절인 거야. 그리고 1번은 없어도 되는 절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주절은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졌지만 꼭 있어야 하는 절이구나. 이렇게 일단 알려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아, 과거 진행 시제 정확히 알고 갈게요. 자, ing 나왔지? 하지만 얘만 쓰면 큰일 나.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비동사 was나 were를 합친 것이 과거 진행 시제예요. 가령 was studying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단 단계별 학습을 진행합니다.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볼게요. 왼절이 과거 시제일 때, 선생님 왼절은 이거잖아요. 절이잖아요. 주어 동사 왼절 맞지? 과거 시제예요. ed 붙었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한 거야 이제. 그러면 얘는 꼭 있어야 되니까 주절이잖아요. 맞아, 주절. 주절에 동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과거 진행 시제를 쓴다. 과거 진행 뭐였어? was ing, were ing. 그럼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저는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65점 정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앞서 했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스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진짜 영포라서 아예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거 스킵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들으셔야 돼요. 시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 사실 이겁니다. 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G그래머 법칙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진행을 쭉 하잖아. 거기 40가지 법칙, GTF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만 딱 뽑아서 40개 법칙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켈리의 G그래머 법칙입니다. 일명 GG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나오면 40개 정리해드린다고 했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최소 80점은 확보합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법칙만 가지고. 그럼 나머지 20점은 너무 어려워서 법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실수하거나. 오케이? 자, 그러면 80점 맞으면 어느 정도 좋은 건지 말씀드릴게요. GTF에서요. 문법, 그 다음 독해, 그 다음 청취가 있죠. 얘가 100점이에요. 그리고 얘도 100점입니다. 얘도 100점. 그러면 총점이 300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되는 점수 평균을 조금 내야겠죠. 평균을 좀 내면 저희가 어떤 분들은 이제 32점이 맞으시는 분들 있고 45점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고 65점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시죠.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32점을 맞아야 돼. 그러면 무조건 총점은 어떻게? 96점이 나오셔야 돼요. 보세요. 총점이 300점이야. 여기에서 몇 점? 96점을 획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평균적으로 32점이 나와. 그러니까 총점 96점만 맞으면 되는 거야. 300점 중에서. 근데 지지법칙만 알아도 80점 가능하다 했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16점만 획득하면 돼. 어디에서? 여기에서. 16점 발로 풀어도 그쵸. 기둥 세워도 그냥 맞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법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45점 맞아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총점 135점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지법칙으로 80점 획득하셨죠. 그럼 55점 듣기 독해에서 획득하시면 돼요. 우리 듣기 독해가 합산하면 200점 만점인데 55점 쉽게 한 문제로 그냥 한 답으로 그냥 기둥 세워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내가 32점이나 45점이 목표라면 문법만 하면 그냥 끝인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65점 이상 맞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총점 195점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90점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 학생들은 80점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학생들은 어느 정도 영어 지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활용해서 80점 말고 10점 플러스 해서요. 90점을 맞는다라고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그러면 101점을 듣기 독해에서 획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듣기 독해를 기둥을 세우거나 그냥 찍거나 그런 101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독해는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어쨌든 간 문법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G그래머 법칙 제가 40개 법칙 만들어 드린 것만 하시면요. 요렇게 되게 쉬워집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G그래머 법칙이 도대체 뭐길래 저러나 그치? 의아하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2강? 3강에서 진행할 수업인데요. 이런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켈리 G 그래머 제 5법칙이에요. 4법칙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했고 자, full sense 나오고요. 현재 힌트가 나온다. 현재 힌트는 주변 시제가 현재이거나 now나 right now가 나오면 이런 시제 쓰시면 돼요. 이게 5법칙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자, 문제를 이제 풀게요. 자, 선생님이 말했던 힌트를 찾아봤어. sense가 보여. sense? 오케이. 주변 시제를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needs가 보여요. S 붙었어? 현재 시제거든. 아하! sense가 나왔고 주변 시제가 현재더라. 그럼 우리 누구 쓰라고? have been ing나 has been ing 쓰시라고요. 정답은 A번. 해석 필요 없어요. 참고로 우리가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 since 이하의 시제는 상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G grammar 40법칙입니다. 왜? 40가지의 필수 법칙을 다 남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는 무한 반복 복습해드립니다. 제가요, 수업을 할 때요, 여러분들을 최대한 게으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복습을 안 하시죠. 복습한다고 말은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 수업 시간에 전날 했던 거, 전강에서 했던 거 다시 리뷰해드릴게요. 리뷰는 되게 쉬워요. 우리 법칙 했잖아. 그거 다시 리뷰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 수업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엔 GTF에 많이 나오는 문법 40가지가 이거였지? 맨날 선생님이 복습해줬었는데 그쵸? 어때요? 문법에 있어서 굉장히 GTF스러운 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하게 되실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수업이 아마도 이렇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강좌를 좀 통해서 GTF에 꼭 내가 원하는 목표라는 점수를 꼭 얻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1강 저희는 시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를 이상으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